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짬짬이가 되어서 미친듯이 몰아붙이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마은혁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4명의 헌법재판관을 앞세워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급속도로 몰아치려던 이재명의 구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재명과 한통속이 된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일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는 3일 월요일 결론 내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마은혁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사실상 결정해놓고 월요일 발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볼 때 문영배를 비롯한 좌파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국민 여론과는 담을 쌓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설령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침해당했다고 하더라도 침해당한 주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니라 의원들의 합의체인 국회이므로 우원식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자체가 무효라는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례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위헌이라는 무기 겸 명분을 들이밀면 최대행이 못 이기는 척하고 마은혁을 임명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도 해섬직합니다. 그러나 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대행은 특히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불과 사흘 앞둔 어제 낮 당시 양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서 제출 경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서면으로, 그것도 바로 당일 내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 거부한다는 입장과 함께 추가 변론 기일을 요구했습니다. 최대행 측은 아직 더 따져볼 것이 있으니 재판을 끝내지 말고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고 헌재가 위헌 판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헌재는 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정 변동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21일 한 차례의 변론과 점검만으로도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일단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헌재가 끝내 변론 재개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선고는 예정대로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리게 될 것이고 최대행은 임명 불가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최대행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지금 겁을 주면서 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무시하고 마은혁 임명을 거부할 경우 위협용으로 반쯤 꺼내든 탄핵 카드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어넣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휘두르기도 부담스럽게 되는 그런 국면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최대행을 탄핵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줄탄핵으로 민심을 잃은 민주당이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폐악질이죠.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지지층까지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비주류들은 아마도 환호성을 내지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민주당의 이런 속사정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해볼 테면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최상목을 탄핵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타자인 이주호 부총리가 민주당의 뜻대로 따라주겠습니까?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위치와 상황인 것입니다. 또 헌법재판관 추천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이듯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화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최대행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고 최상목 대행이 따라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저 권고사항뿐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최대행 입장에서 사회주의 혁명사상가인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가 역사에 아마 역적으로 남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최대행은 또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민심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서 인천에서 심지어 전라북도 전주에서까지 헌법재판소의 일방통행을 비난하고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대행이 섣불리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 여론전에 이제 막 돌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 오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국민변호인단 모집 준비 행사를 열고 변호사가 아닌 전국의 일반 시민, 청년 중심의 변호인단을 모집할 것이라면서 2월 중순 출범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향후 열릴 내란죄 형사재판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법정 밖에서 장외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전략을 드러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나들고 있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주장이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여론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30 청년들의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국민변호인단에는 이들 청년들이 대거 자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 SNS를 통해서 집권자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겠느냐, 임기 중의 대통령을 잡아가두고 임기 중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행태에 오히려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역사적으로 볼 때 누구누구의 난, 이렇게 하면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가진 집권자나 왕 또는 집권 세력을 향해서 그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고자 할 때 일으키는 거사 또는 폭동을 말한다.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야당이 대통령의 임기 초반 2년 6개월 내내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 예산 자르기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종북 세력이 활개치는 것에는 눈 감고서 대통령의 6시간 계엄으로 마치 큰 재앙이 벌어진 양 흥분하는 세상이다. 흥분과 어수선함 속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답이 보인다는 말로 대국민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계엄령 초기와 달리 여론도 지금 상당히 우호적이고 특히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도 윤 대통령 쪽으로 돌아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 분위기를 다잡아 나가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이 자신감을 얻었고 윤 대통령 진영의 대대적인 반격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내일 오후부터 설 연휴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결과는 불을 보듯 합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마도 많이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보여진 윤 대통령 석방 민심을 고려할 때 다음 주부터는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